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자녀교육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젠가요? 옆에 크레몽 대표, 오은강 대표와 찍었던 영상을 그 밑에 있는 어떤 댓글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가 성격이 다르거든요. 작은 아이는 좀 규범적이고 매우 뭔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 뭐 플래너도 쓴다든지 어쨌든 엄마가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쓰는 아이였고, 큰 아이는 그런 것이 아닌 혼자서 그냥 뭐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물론 더 잘하고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죠. 안 한다는 의미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스펀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아이의 경우에는 자유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수학도 싫어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강아지를 좋아해서, 아빠도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뭐가 변했는지 어쨌든 알레르기도 참고, 뭐 지금은 어쨌든 알레르기는 없지만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고, 입양을 해서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데 이제 강아지 관련한 책들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무조건 책을 안 본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것을 보는 건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서 이 아이는 야 뭐 수의사 좀 해봐라 했더니 나 수학도 싫고 뭐 도하기도 싫고 산수도 싫고 뭐 이랬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가 책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챙겨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폰지라고 하는 말은 실은 이제 제가 원래부터 했던 말은 아니었고, 거의 천재급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가 있었고, 그 엄마를 취재를 갔는데 그 엄마가 비보도를 전제로 얘기를 이것저것 해주면서, 대표님 정말 애들은 스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관심 있어 하면 그거를 계속해서 탐색하게 해줍니다. 저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기차 관련한 놀이를 좋아하면 기차를 사준답니다. 근데 이제 기차를 사주는데 그냥 사주면 재미없으니까, 뭐 재미없다기보다는 이렇게 종이 박스로 만든 기차 만들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차를 만들어 본다든지, 직접 만들어 본다든지, 또 아이가 기차를 좋아하면 전철을 타러 간다든지, 또 뭐 기차를 타러 간다든지, 실제로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사준다는 거죠. 책을 사준다든지, 아까처럼 만들어 보는 걸 해준다든지. 아이가 이번에는 이제 그거가 흥미가 끝나면 애가 다시 이번에는 버스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도 타보고, 버스를 또 만들어 보는 게 있나 봐요. 그 종이, 좀 두꺼운 종이로. 뭐 그거를 사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탐색해 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학부모들은 이제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뉠 것 같아요. 하나는 지난번에는 너 기차 했잖아. 뭘 또 이번엔 버스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내색하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찌어찌 해서 어쨌든 지금은 5개 국어인가 6개 국어인가 7개 국어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방송에도 몇 번 탄 적이 있었던 아이거든요. 뭐 경북궁에 가서 외국인들 만나서 이 경북궁을 안내해 준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자격증 같은 거 있다 그래요.
그 뭐라 그러지? 문화 설계사는 아니고 뭐 어쨌든 설명해주는 그런 자격증도 따서 고2를 한답니다. 그 학생이 주말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매우 똑똑한 아이인 건 맞지만 그 똑똑한 아이가 원래부터 물론 이 아이는 원래부터 좀 똑똑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겠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됐나?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그 학부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탐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아이가 분명히 고양이란다. 그 강아지를 좋아해서 관련된 책을 읽었고 지금은 어찌됐건 그 뭐라고 하지? 강아지도 키우고 이 잘한 거죠. 잘했습니다. 아이가 스폰지니까 그렇게까지 해줬어요. 근데 아이를 가능하면 그 동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중에 어쨌든 최고봉이라고 할까? 뭐 최고봉이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공부도 잘하고 또 조금 급여도 많이 받을 것 같은 수의사가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 얘기했더니 자기는 싫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이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더 많이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이 학부모가 의미로 이번엔 고양이 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주다가 물론 이제 책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강아지의 그 개의 뭐 역사서하고 관련된 개의 뭐 그 어떤 뭐라고 하죠? 그거 진화론 관련한 개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진화론과 관련한 책도 옆에다 놓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인간이 그렇게 진화했다면 개도 그런 진화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어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일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늑대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을 사주는 거죠. 그것이 뭐 그림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학원 보내는 것은 아깝죠. 아니 뭐 아깝다기보다는 조금 덜 아까워하시는 것 같지만 책을 사주는 것은 조금 아까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책을 마음껏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끼지 말고요. 이것은 뭐 학원이나 또는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이미 그 그러니까 유치원 가기 전부터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줬던 고등학교 때 사줬던 책은 정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걔가 정말로 10권 중에 딸랑 한 권만 읽었더라도 근데 그것을 다 지나고 보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에 이게 물어보면 아마 거기에 관련한 웬만한 책은 다 읽었거나 어떻게 한 번이라도 봤거나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딘가 뇌 속에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그 학생의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때 다 도움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그러니까 아이가 스폰지라고 하는 말들을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밀어주다 보면 당연히 개 말고도 개와 또 이번에 늑대와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뭐 그 서울 대공원에 가가지고 뭐 늑대를 보여주든 어쨌든 관련된 일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이의 흥미의 초점에 맞춰서 내가 서포트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야 너 그래도 수의사 해야지 너 수의사 책 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아이 관심사부터 계속 밀어주라는 거죠. 그 얘가 책을 안 본다. 책을 안 봐도 좋죠. 하지만 그림책은 볼 거 아니겠어요. 통하거든요. 그림책 자체는. 그럼 그림책부터 사주는 거죠. 근데 그림만 있겠어요? 당연히 한두 문장의 글이라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이라는 것은 아니면 뭐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읽어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그거에 의해서 나의 이해력과 나의 사고력을 길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딸랑 그림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에 의해서 내가 이해하고 해야 그 사람의
직업군이 좀 더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안 보면서 하이 레벨로 가는 경우는 뭐라 그러죠? 그 왜 갑자기 땅 부자가 된 일확천금이 뭐 갑자기 개발이 돼서 갑자기 돈 번 그런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장사하다가 갑자기 뭐 중국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돈 번 사람도 있긴 합니다. 화장품 그 좌파상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그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은 어쨌든 책을 봐야 하고 그 책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엄마 중심이 아닌 또는 부모 중심이 아닌 그 아이 중심으로 다 밀어주라는 거죠. 그러다가 다만 이때 책을 사줄 때 딸랑 뭐라고 하죠? 아까 강아지 좋아한다니까 딸랑 책 한 권 사다가 책만 고한 권만 놓지 말고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비슷한 것들. 어떤 분류나 분리상으로 이렇게 보면 딸랑 그 강아지 책 한 권이나 요거가 아니라 그 다음날 다 읽어야 또 다른 책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책을 그냥 한꺼번에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더 다른 것도 탐색해 볼 수 있게 그럼 뭐 질리면 요번에는 뭐 고양이를 찾든지 또 다른 걸 찾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는 거죠.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흥미로운 어떤 것이 있을 때 호기심이 있고 그것을 탐색해 가는 과정은 내가 연구자가 됐든 내가 대학 더 좋은 대학을 가든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초공사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다. 아이들은 스펀지다. 그리고 그 스펀지를 한번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보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흥미로웠던 것을 내가 덜 챙겨주진 않았는지 또는 그 흥미가 부족하진 않았는지. 아까 그 천재 아이의 그 엄마는 그 학부모는 물론 아빠가 뭐 대단히 신경 써줬던 학부모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학부모 이름을 얘기해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자기의 시간을 내서 기차 좋아하면 기차, 뭐 좋아하면 뭐 전철. 그 기차 좋아할 때 어쨌든 그 서울 시내 전철과 또 막 대구, 부산에 있는 그 지하철까지 타로 다 가봤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근데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 아이는 또 각 역 이름을 다 외운다 그러네요. 뭐 애가 천재니까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그렇게 하자. 또 하나는 책을 더 많이 사줘라. 관련된 책을. 그리고 그 아이가 이거 흥미로워? 뭐 같이 가도 좋습니다. 아이 손잡고 같이 가서 이 책 좋아? 그래? 요번에 글을 읽기 싫어하면 뭐 그림책이라도 사겠죠. 그렇게 사서 그 경험을 하나씩 쌓아갈 때 이제 자기가 그림을 봤던 그리고 한 권을 뗀 거 아니에요? 그림을 봤더라도 그때 느끼는 그 아이의 만족감은 그런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결국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탐구 자세가 곧 서울대가 요구하는 학업 역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공 적합성이고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지금 전공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렇게 탐색하다 보면 아까 강아지 좋아한다는 그 아이 분명히 이번에는 코끼리 좋아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탐색에 또는 뭐 자동차가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라는 거죠. 이번엔 지가 텐트에 관심이 있으면 텐트 관련한 만드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때 돈 아까우니까 너 그냥 유튜브 영상이나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관련된 책을 사줘서 그 아이가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다양한 책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탐색해 가면서 이 아이가 느꼈던 만족감이나
이 어떤 그 채워지는 뭔가 지적 욕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채워가는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